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피부로 인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려움을 느끼는 거는 모낭염도 같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커요. 피부 고민 토대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변경을 해가지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 케어 하실 때 종류별로 표시를 한 다음에 바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거 여드름 인들이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배속해서라도 꼭 봐주세요. 안녕 피탐지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드디어 피부 고민 상담소 1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시작한 여드름이 20대가 돼서는 심각한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으로 번져서 20대, 30대 내내 여드름을 달고 살았잖아요. 모낭염이면 모낭염, 그리고 여드름도 종류 관계없이 대부분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심각한 여드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만의 방법을 터득을 해서 지금 5년 넘게 피부과를 안 가고 홈케어로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 스스로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 제가 터득한 이 방법들을 이제는 비탐지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어서 피부 고민 상담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집 공고 올리고 나서 하루도 안 됐는데 100분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신청해주신 비탐지들 사연 하나하나씩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집도 상시로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선정 안 되신 비탐지들도 다음에 사연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새로 신청해주신 비탐지들한테도 다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탄에는 장땡지님이 선정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연 받은 거 토대로 아주 나노 단위로 맞춤 조언과 솔루션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빠르게 배속하더라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땡지님 피부 타입 조금만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 극지성 피부 타입이신데 민감성이시라고 해요. 근데 이 민감성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드름이 수시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좀 예민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피부가 더 최악으로 뒤집어져서 우리 장땡지님 피부에 잘 맞는 궁합템이나 피부관리법, 세안법이나 기초 순서 등을 알고 싶다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여드름이 나는 원인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난 후에 잘 생긴다고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소화가 잘 안 되면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 못 자고 피곤할 때 올라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거 진짜 다 연관 있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민감한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안면 홍조가 있고 민감하고 극지성이라 기름이 많아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그냥 지성보다 극지성 타입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질도 많고 과로치고 때처럼 밀리거나 기초가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을 받음. 오케이. 각질 케어. 가로 닫고 피부 껍질이 벗겨져서 따갑고 쓰라린 현상도 있습니다. 건조하거나 피지 조절제를 먹었을 때 라고 남겨주셨어요. 가뭄이 일어난 것처럼 쩍쩍 땡기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조하다 보니까 수분이 날아가서 수분이 날아가면 어쩔 수 없이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지 조절제 먹을 때는 진짜 수분 보습 짱짱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피부에 맞지 않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민감한 성분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린 거에는 성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름진 제형을 사용하면 트러블이 생기고 가려워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기름진 제형을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 조금 더 번진다, 더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려움을 느끼는 거는 모낭염도 같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커요. 모낭염은 또 진균성이잖아요. 이게 그냥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걔네들이 있어가지고 여드름이 더 심하게 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피부로 인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화장을 안 하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나가거나 화장을 두껍게 해서 가리기 때문에 화장 독도 올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유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장땡지님이 10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같이 안 좋은 피부로 태어난 사람도 진짜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고 환절기나 혹은 여름에 제가 조금만 피부 관리 안 하잖아요? 화농성 여드름 그대로 올라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게 한두 개 올라왔을 때 어떻게 없애는지 몰라서 그냥 이게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 났던 게 5개 되고 5개 났던 게 7개 되고 이러면서 얼굴 전체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두 개 났을 때 관리를 하는 법을 알다 보니까 초반에 쉽게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알아내면 진짜 스스로 여드름을 가라앉힐 수 있다.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탐지 고민 다 읽어봤고요. 우리 비탐지 그 보내주신 사진이랑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모낭염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렸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확연하게 딱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입가 주변
인중이랑 코 옆쪽 그리고 앞볼 쪽이랑 턱 쪽에 모낭염이 살짝 겹쳐져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려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느낌이 염증성이 메인이신 것 같고 이 흔적들을 보면은 그 경험하신 트러블의 좀 레벨? 단계가 느껴지는데 보내주신 비탐진은 좀 큼직하게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새로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가 이 텀이 길지가 않고 좀 짧게 좀 여러 번 반복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에는 이제 홍조가 같이 동반된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볼 쪽에 이렇게 좀 널쩍하게 좀 붉은기가 보이시긴 하는데 진행 중인 트러블들이랑 흔적이 어느 정도 옅어지면 피부톤 전반적으로 되게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사연 좀 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장땡지님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피부 고민은 첫 번째, 염증성 여드름이랑 모낭염인 걸로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짙게 컬러를 남긴 색소 침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 주신 홍조나 톤, 모공, 피부결 요렇게가 될 것 같아요. 순서로 따지면 1번을 먼저 집중적으로 케어를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이 끝나면 2번, 2번이 끝나면 3번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적어주신 고민으로는 열, 얼굴열, 기름, 유수분 밸런스, 피부 장벽 이런 것들을 남겨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여기 스킨케어 루틴 추천드릴 때 같이 들어갈 거긴 하지만 얼굴에 바르고 클렌징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특히 얼굴열은 혈액순환이랑도 진짜 관련이 많아가지고 진짜 하다못해 빠르게 걷는 운동이라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스킨케어랑 클렌징 루틴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비탐지들 이게 사연을 읽다 보니까 과몰입해가지고 제가 평소보다 좀 말을 좀 세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비탐지가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찐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탐지가 그 적어주신 아침 스킨케어 루틴, 저녁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클렌징 루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 비탐지 피부 고민 토대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변경을 해가지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아주 알차게 세팅을 해놨죠. 눈으로 같이 보면서 잘 맞으실 법한 그 제품 궁합이나 루틴 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장땡지 비탐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미 얼굴에 진행 중인 진균성 그 염증, 모낭염이랑 피지선의 문제로 올라온 염증인 여드름 이게 같이 진행이 꽤 많이 되신 상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빠르게 피부과를 먼저 가보시는 게 순서긴 합니다. 피부과를 다녀도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스킨케어로만 의존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비탐지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흔적들이 더 많이 생겨요.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페인 여드름 흉터들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진짜 이 페인 흉들 같은 경우에는 완화까진 가능하더라도 진짜 없었던 것처럼 100% 개선되는 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빠르게 피부과를 가셔서 이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그런 피지 조절제나 그리고 압출, 염증 주사 이런 거를 병행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염증 주사는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응급처치용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잘 맞는 방법만 찾아내면 염증 주사 못지않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지 조절제 같은 경우는 완전 장기 복용, 진짜 1년, 2년, 3년 약만 오랫동안 드시는 거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비추천 드리긴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 약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최소 한 달 정도는 먹어야 나타나거든요. 효과를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 끊을 때도 갑자기 확 끊는 것보다 그 복용량을 줄여나가면서 서서히 끊으면 더 좋거든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 소개해드릴 그 스킨케어 루틴, 클렌징 루틴, 스파케어 방법,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약을 끊더라도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스킨케어 루틴, 저녁 스킨케어 루틴 이렇게 나눠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 우선 스킨케어의 기본 순서는 묽은 것부터 묵직한 거 순서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한 토너, 세럼, 앰플, 로션, 크림 이런 순서로 바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제형이 라이트할수록 피부의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약간 보습크림 같은 거를 맨 얼굴에 바로 발랐을 때 뭔가 흡수가 안 되고 피부 겉에서 좀 겉도는 느낌. 그게 제형이 아무래도 묵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앰플이랑 미스트라고 적어주셨잖아요. 일단은 반대로 쓰시는 게 맞고요. 쓰더라도 미스트가 먼저, 그 다음에 앰플인 거예요. 우리 장땡지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스킨케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적어주신 게 아마도 그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케어 루틴이신 것 같긴 한데 맨 얼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아침 스킨케어 루틴을 짜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예 세안 직후에
맨 얼굴일 때. 지금 여드름 중에 약간 땅땅하면서 큼직한 염증성이나 화농성 여드름 진행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일반 패치가 아니라 이런 니들 패치가 있어요. 얘를 세안 직후에 아예 아무것도 안 묻은 상태에서 먼저 바위 같은 땅땅한 여드름에만 붙여줍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그 모낭염 남부위 있죠. 걔네들은 피해 주셔야 돼요. 걔네들은 그 균으로 인해서 발생한 염증이어가지고 접착이 붙어도 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위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발라줄 거냐면은 요거. 얘는 클리어틴 외용액 2%고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 처방전 필요 없어요. 근데 얘는 그 살리실산, 각질 제거 성분이 2%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스킨케어보다 각질 제거 효과가 강력해요. 근데 얘를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비탐지가 민감성이라고도 하시고 각질이 좀 많이 쌓이는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좀 피부의 면역력이 약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남겨주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무 스킨케어나 못 바르는 그런 민감성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적어주신 걸로 봐서는. 닥톤은 피하신다 한 걸로 보아서 좀 자극도가 낮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얘가 너무 세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세안하는 단계에서 각질 케어를 해주셔도 좋아요. 세안하는 제품들은 발랐다가 바로 씻어내잖아요. 자극도가 훨씬 낮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줘야 돼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안 하면은 이게 또 각질이 쌓이면은 그 각질이 피부를 덮다 보니까 여드름 그 피지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염증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질도 여드름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각질 케어는 무조건이다. 두피도 아니면 몸드름 케어도 전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일단은 각질 케어를 위해서 이거를 한번 싹 발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바로 개인적으로 크림을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만약에 나는 꼭 중간 단계에 뭘 발라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최대한 사용감이 산뜻하면서 진정 효과가 좋은 세럼이나 앰플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세럼은 이런 제형이 좋습니다. 브링그린 징크테카 1.2% 흔적 세럼. 얘는 흔적 세럼이기도 한데 사실은 저는 진행 중인 그런 트러블 진정, 여드름이 없어진다 이런 느낌보다 피부 전반적으로 좀 균이 번지지 않고 편안하게 진정되는 느낌? 좀 여드름이 자극이 있는 제품들은 사용했을 때 약간 그 끈적이면서 무거우면서 여드름이 번질 것 같은 가려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안 들면서 흐르는 제형인데 무겁거나 끈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흡수도 빠른 편인데 흡수가 됐을 때 피부에 좀 묻어남 없이 깔끔하게 좀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라서 꼭 세럼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요 정도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거보다 묵직하거나 끈적이는 제형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안 쓰시는 게 나을 정도로 스킨케어는 가볍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 진정이에요. 왜냐면 1번 고민이 진행 중인 염증성 여드름이랑 모낭염이잖아요. 이거에만 먼저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 고민 끝내고 2번 고민 가고 2번 고민 끝나면 3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시간 낭비 비교적 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 루틴 지금 공통점이 얘네들은 그냥 다 진정이에요. 이 중에서 뭔가 미백이 있거나 콜라겐이 있거나 탄력이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진정이면 진정으로만 뭉쳐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크림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얘는 사실 저는 피부 타입 가리지 않고 다 추천드리는 크림이긴 한데 비탐지가 또 특히 극지성 피부 타입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크림 제형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써본 크림 중에 흡수력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피부 결을 만졌을 때 살짝 쫀쫀하게 결감이 만져지긴 하는데 끈덕이게 제형이 묻어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비탐지들 중에서도 지성, 지복합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크림은 사실 저는 꼭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피부의 건조함은 꼭 동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수분 밸런스가 또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킨케어 아무것도 안 바르더라도 크림은 웬만하면 바르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어가지고 크림은 요거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 쓰신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진짜 스킨케어를 딱 하나만 바르고 싶다. 근데 가을이고 한절기여가지고 피부가 건조하다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보습감이 좀 쫀쫀하면서 그 진정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티트리 수딩인 카밍 크림이 있거든요. 얘는 좀 수분 보습감이 짱짱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티트리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정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 크림이라 하나만 바르고 싶은데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는 이런 제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제품들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라리 진정 성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단일 성분이 있죠. 수분이면 수분, 히알루론산이면 히알루론산 이런 단일 성분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진정에만 집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정에다가 뭔가 탄력이 합쳐지고 진정에다가 미백이 합쳐지고 이런 것보다 진정에다가 이런 수분 같은 단일 성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시는 게 훨씬 피부가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효과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잘 보시고 그렇게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스파 케어를 해주는데 우리 장땡지 비탐지 같은 경우에는 스파 케어 하실 때 종류별로 표시를 한 다음에 바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낭염에는 에스로반 연고를 제가 추천드리긴 하잖아요. 이게 안 맞으시는 경우에는 가려움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그런 현상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나는 그것 때문에 진짜 못 쓰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모낭염 보름을 굳히는 데는 이 에센어브 티트리백 오일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위에만 면봉으로 콕콕해서 에센어브 티트리백 오일 바르고, 왜냐면 얘는 걔네들을 잘 굳혀줘요. 굳혀줘서 며칠 지나면 그냥 딱쟁이 지면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그 외에는 원래 그 에크논 크림 잘 쓰신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쓰셔도 되고, 저는 만약에 얘네 효과에 너무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 바이오디 TD까지도 쓰시는 거 추천. 왜냐하면 요런 애들은 지금 장땡지님한테는 좀 너무 순화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최대한 강력한 제품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바이오디 TD 스파카밍 젤까지도 같이 호환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침 때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스파 케어가 너무 겹겹이 쌓인 거 위에 바르시는 거는 비추천드려요. 최대한 스킨케어를 줄이고 차라리 스파케어를 많이 바르시는 게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스킨케어를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드름 부위만 살짝 스킨케어를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스파케어 바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쓰시다 보면은 어떤 여드름에 어떤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신생 여드름이 올라오더라도 여기에는 이거 쓰면 되겠다 라는 감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드름 관리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드름 구분해가지고 스파 케어 꼭꼭 꼼꼼하게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녁 스킨케어 루틴 적어주신 거 보면은 이츠 스킨 감초줄렌 앰플을 바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벤느 클린항스 수분크림,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에 스파 케어 이렇게 해주시는데 요 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앰플, 크림, 스파 케어. 저도 되게 자주 궁합으로 쓰는 제품군들이거든요. 근데 비탐지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은 감초줄렌 앰플도 저도 써봤고 클린항스 제품도 어떤 건지 알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비탐지 는 조금 더 진정에 강력하게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 진행 중인 것들을 끄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녁 스킨케어 루틴에도 아까 추천드린 아침 스킨케어 루틴 그대로 가주시는데, 만약에 나는 좀 저녁에 건조함을 느낀다, 보습감을 좀 더 채워주길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정 효과가 있는 보습 크림 제품으로 대체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침 스킨케어 루틴이랑은 다르게 저녁에는 좀 우리가 나가거나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스파 케어 제품들을 조금 꼼꼼하게 그리고 좀 넉넉하게 바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징 루틴. 우리 비탐지가 저녁 스킨케어 루틴에다가 런드리오 클린페이스 가글 젤 클렌저 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이크업을 지우는 클렌징 루틴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하고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탐지가 저랑 비슷하신 극지성 타입이시고, 물론 저는 지금 조금 수분이 날아가면서 지성, 지복합이 된 케이스긴 한데 저도 20대에는 극지성이었거든요. 극지성 피부는 이론적으로도 그 클렌징 오일이 안 맞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클렌징 밀크나 로션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써봤던 제품들은 대부분 좀 세정력이 약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차라리 클렌징 오일을 쓰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클렌징 밀크나 로션도 세정력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탐지 일단 첫 번째로 리무버 꼭 쓰셔야 돼요. 립앤아이 리무버. 제가 예전에 정말 치명적으로 했던 실수가 풀메 다 한 다음에 그냥 클렌저 하나로 얼굴 전체를 이렇게 러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피부 제품은 그나마 괜찮아. 근데 마스카라, 아이라인, 이런 브로우 마스카라, 알맹이들 상처 위에 같이 러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꼭 이런 브로우, 아이라인 이런 제품들 먼저 지원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 전체 러빙을 들어가주는 거예요. 얘 세정력 진짜 좋아가지고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만큼 세정력 좋거든요. 극지성 피부 타입일수록 저는 더 추천드리는 제품이라 세정도 충분히 깨끗하게 되는 거 느끼실 거예요. 1차 클렌징은 이런 클렌징 밀크로 얼굴 전체에 클렌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로 클렌징 폼이나 이런 효소 파우더 써주시면 되는데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벨프리모 안티크네 젤 클렌저. 이거는 제가 써봤을 때 진짜 여드름 진행 중인 피부 타입에도 괜찮은 클렌징 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전부터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바하 그 각질 제거 성분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기적인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클렌징 폼 안에도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기적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각질 케어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쓰더라도 이런 제품들 위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립앤아이 리무버, 그 다음에 클렌징 밀크, 그 다음에 클렌징 폼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비탐지 그러면 어떠세요? 외우셨나요? 아침 스킨케어 루틴, 저녁 스킨케어 루틴, 클렌징 루틴까지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스킨케어랑 클렌징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생활 습관이랑 식습관, 기타 등등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비탐지들도 이쯤 되면 약간 루즈해져서 나가실 수도 있는데 진짜 나가지 마세요. 정말 저는 이거 여드름 인들이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제 여드름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빠르게 배속해서라도 꼭 봐주세요. 먼저 우리 비탐지가 그 여드름이 나는 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체크해 주신 거에 뭐가 있었냐면 잠 못 자고 피곤할 때,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풀매했을 때거든요. 화장하는 횟수는 무조건 줄여야 돼요. 우리가 여드름을 없앤다는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무조건 화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최대한 그 베이스를 가볍게, 가벼운 토너 BB 정도만 하나만 바른다거나 이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가 잘 안 되면 우리 비탐지가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장 건강은 그냥 피부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 면역력이 장 면역력이 무너지면 피부 면역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 만약에 그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몸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면역력이 진짜 장 건강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런 세로토닌 호르몬 있잖아요. 그게 장에서 만들어진대요. 근데 여드름의 또 진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코르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여드름의 원인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여드름이 폭발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 안 좋은 원인들이 다 뭉쳐졌을 때예요. 그래서 비탐지 혹시 유산균 안 드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오늘부터 유산균 매일 하나씩 챙겨 드시는 거.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은 무조건 1.5리터 이상 마셔야 돼요. 그 몸의 순환을 위해서. 장이나 그런 이렇게 물이건 뭐건 다 순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3개고 그 다음에는 잠 못 자고 피곤할 때. 잠은 못 자면 코르티졸 호르몬이 올라와요. 이거는 그냥 우리 몸이 그래요. 근데 황금 수면 시간이 뭐냐면 10시부터 새벽 2시거든요. 이때 취침을 하면은 이제 그 피부의 재생, 회복이 잘 되는 시간인데 솔직히 밤 10시에 어떻게 자요? 저도 못 자거든요. 그러면은 밤 12시에라도 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숙면을 하는 거. 저는 좀 잠을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 9시간 정도 자는 편인데 이거보다 작게 자면 저는 그 덜 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밤을 샌 느낌. 그때부터 저는 코르티졸 호르몬이 좀 올라온다고 느끼거든요. 만약에 비탐지가 6시간만 자도 괜찮다 하면은 6시간 푹 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탐지가 열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뭔가 혈액순환이나 이런 체질 전반적으로 저랑 비슷하실 것 같거든요. 손끝, 발끝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열이 얼굴로 떠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산부인과 그 피부과 한의원 다 다녀봤거든요. 피부 관련해서. 근데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의원은 이런 이제 혈액순환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탐지 뭔가 운동해야 된다 이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아니어도 되니까 조금 빠르게 걷기, 그냥 일상 속에서 집을 갈 때 좀 빠르게 걷기 꼭꼭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혈액순환이 진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아지거든요. 손끝, 발끝도 조금 따뜻해져요. 그러면은 진짜 얼굴 열도 좀 내려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다른 운동은 못 하더라도 유산소 운동은 꼭 하거든요. 하다못해 집에서 조금 빠르게 걷기라도 무조건 같이 챙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비탐지 그 피부과 먼저 가시는 걸 추천드렸잖아요. 진행 중인 염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런 경우에는 먹는 것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음주는 그냥 안 하시거나 아니면 최대한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는 유제품, 밀가루 특징이 뭐냐면 혈당 수치를 높여요.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은 몸속에도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드름에도 영향이 있고 특히 그 유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물성 우유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에도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먹고 싶더라도 식물성 우유로 대체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밀가루 같은 경우는 저는 의외로 괜찮은 편이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밀가루를 먹으면 장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장이 민감한 비탐지들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로 인해서 피부에 영향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시면은 유제품, 밀가루, 혈당을 높이는 제품들 있죠. 조심을 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요렇게롬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는 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건 진짜 하셔라 하는 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셔라. 각질 케어는 정기적으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킨케어는 하더라도 진정이면 진정, 그 다음에 얘네가 끝나고 흔적에는 흔적, 그 다음에 얘네가 끝나고 모공이나 피부결에는 모공이나 피부결, 이렇게 성분들을 집중해서 쓸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은 스킨케어 비중보다 스파케어 비중을 늘리셔서 약간 스킨케어를 걷어내고 스파케어를 하시거나 또 스팟별로 부위를 구분해가지고 기민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습관에서는 숙면은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한 12시쯤으로 좀 당기시는 거, 당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물은 1.5리터 이상 마시는 거, 그리고 유산균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그 판도텐산 영양제는 지금 하루에 2알 드시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장땡지님처럼 기름기가 좀 많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영양제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드시는 대로 계속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건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피부과 다니시면서 피지 조절제나 그 다음에 염증 주사 혹은 압출 이런 애들로 초반에 좀 흐름을 끊어준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린 루틴들 같이 병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부과를 어느 정도 서서히 끊어가면서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감이 오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마셔라는 당 수치나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제품이나 밀가루 섭취, 그리고 달달한 것들, 그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주는 정말 염증에 치명타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좀 노력을 해가지고 화장하시는 거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장땡지님 사연 다 정리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장땡지님 사연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비탐지들 중에서도 피부 타입이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 보신 비탐지들도 참고해서 방법들 같이 실천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땡지 비탐지 한번 실천해보면서 만약에 좋아졌다, 나 좀 언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느껴지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비탐지들도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신청 폼 올려놓을 거니까 이거 상시 모집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빼먹지 않고 하나하나 다 체크할게요. 그러면 다른 비탐지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진짜 팬이에요. 저 14살 때부터 지금 20살까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대박이다. 님의 10대를 같이 했네요, 우리.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 한번 만나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볼게요. 저 오늘 참 못 자겠네요. 저 피부 그냥 버릴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